안녕하세요. 문제연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문제연의 광장에서 한 분 모시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의 진행자이시면서 세종시 가족센터의 선생님이신 배윤아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온 배윤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배윤아 선생님이 인사를 할 때 배윤아 선생님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냥 우리나라 분이신데 했는데 살짝 그 소개하실 때 어떤 억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왔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오신 외국인이시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금방 드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오셨고 또 세종시에 살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전 8년도에 왔어요. 오래됐네요. 네, 15년? 네, 이제 뭔지 15년에 됐고요. 그리고 세종시는 이제 2012년도부터 이제 세종시로 생기는 거잖아요, 세종시. 제가 사는 동네는 원래 공주였어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원래 공주 의당면이었어요. 제가. 그래요? 네, 이제 세종시 생기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세종시로 되는 거예요. 원래 공주였다가. 네, 맞아요. 네. 공주시였다가 이제 네. 세종이 만들어지면서 세종시로 편입이 된 네네, 거군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세종 시민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2010년, 12년부터 네, 이제 12년부터. 세종시가 출발을 했으니까요. 지금 세종시민의 아주 초창기 멤버네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원주민이라고도 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럼 처음부터 베트남에서 왔을 때 공주 의당면으로 네. 오신 거예요? 네, 저 계속 거기서 살고 네.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에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와서 좀 지내다가 결혼을 저 하신 거예요? 결혼하고 왔어요. 결혼하고 네, 왔어요. 결혼하고. 네, 14년. 15년?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상당히 잘하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지는 못했을 못하죠. 거예요. 네, 누구나 똑같이. 맞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한국어는 외국어이잖아요. 네. 외국어 배우는 게는 쉽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영어 배우는 것도 그렇고. 그럼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어를 시작하고, 네, 지금은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리고 그럼요.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세종 FM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의 네. 진행자이시기도 하고 네, 네. 저는 지난번에 세종맘 행복한 세종맘 네. 이야기의 그 영상을 보면서 배윤아 선생님을 얼굴로는 처음 뵀어요. 네. 그리고 성함은 또 따로 들었고 진행자라고. 근데 처음에 저 전혀 몰랐어요.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배윤아라고 거기 이름이 나오니까 네. 한국말을 당연히 저같이 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 다정다감 프로그램 진행자인 배윤아 선생님이었다라는 얘기를 네.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잘하시는데 언어는 그렇다고 치고 네. 음식이나 문화는 어땠어요? 처음에? 네, 저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이에요.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되게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요리로 스트레스를 풀리고 네. 요리로 되게 재밌게 하는 네. 편이에요. 그래서 뭐든 거의 한국 요리는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제가 그게 와서 배운 자신감이 거예요? 와서 배운 거예요? 네, 여기 와서 배우는 거예요. 뭐 완전 음식이 베트남 음식하고 한국 음식이 완전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다 틀리고 제가 먹어본 음식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요? 한국 음식. 근데 재료는 그래도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베트남 재료를 네. 갖고 한국 음식을 만들 수는 있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재료는 거의 비슷해요. 그죠.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 일단은 만드는 법하고 들어가는 재료가 틀리면 음식이 틀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한국 음식을 아예 못 먹었거든요. 그랬어요. 제가 어. 특히 임신할 때는 예. 아예 못 먹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처음에 베트남 요리를 되게 많이 해 먹었어요. 그렇죠. 한국 음식 못 아무래도 먹으니까. 그럼요. 근데 문제는 같은 재료를 가지고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도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원래 네. 그 본국에서 먹었던 그 맛, 네. 그 재료 그런 맞아요. 것들. 예. 이상하게 같은 재료
같은 방법을 해도 그 맛이 안 나는 거니까 아. 맛이가 없는 거예요.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영국의 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네. 왜 똑같은 영국 차를 사서 한국에 와서 마시는데 영국에서 마셨던 그 차 맛이 안 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네. 그분 말씀으로는 물 맛이 달라서 그런가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예.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도 뭐 하고. 한국 물하고 베트남 물이 맛이 틀린다. 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그랬어요? 하거든요. 그리고 아, 네. 같은 무. 같은 근데 물에도 베트남 무하고 한국 무는 다르죠. 틀려요, 또. 그럼요. 네. 예. 같은 무인데 베트남 무가 더 맵다고 얘기 많이 조그맣고. 하시거든요. 조그맣고. 네네. 약간 우리 단무지 무랑 그렇죠. 비슷하다고. 아, 얘기를 날씬해 해요. 갖고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 무를 보고 이게 무인가요? 특히 김장무 같은 네, 경우. 맞아요. 네. 너무 크고 맛이 또 너무 약간 사과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제가 그래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 무. 달죠. 가을에 먹는 달아요. 무맛은 진짜 네. 과일 맛처럼 너무 달아요. 맛있어요. 예. 네. 지금 그래서- 그런 거를 가릴 줄도 알고 표현하실 줄 아는 거 보면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저희 나라 국민이죠. 그죠. 물론 국적이라든지 이런 뭐 법률적인 거는 제가 잘 네. 모르지만 지금 배 선생님의 그 상태를 신분 상태를 모르지만 이렇게 언어와 문화를 완전히 내 걸로 해서 여기서 살고 계시는 분은 저도 뭐 세종에 산 지 5년이지만 고향이 어디냐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 자라난 곳도 거기지만 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늘 고향이라는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국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오늘 초대 배윤아 선생님 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배윤아 선생님이 혹시 듣고 싶은 곡 있으면 한 곡 말씀하시면 네, 그거 제가- 듣고 저희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한국 노래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지금 어떤 노래를 골라야 되는지 되게 고민이 많이 응?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 듣고 싶은 곡 소개할게요. 네, 리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네, 아, 그 노래 좋네요. 좀 들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노래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네.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해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면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의 문재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문재연의 광장에서는 시청자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말, 알고 싶은 이야기 등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가족 다방 다정다감의 배유나 진행자님 그리고 세종가족센터의 배유나 선생님 동일한 분이십니다. 베트남에서 오셨고요. 지금 2008년부터 공주시 의당면에 살다가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세종 시민이 된 배유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세종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전에 소개했잖아요. 세종가족센터의 배유나 선생님 그다음에 세종 FM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일들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아, 네. 일단은 제가 왜 배유나 선생님이라는지는 일단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저도 이제 그 명칭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선생님이라는 선생님, 명칭이요?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아, 제가. 베트남에서부터. 네. 네. 초등학생 때부터였어요. 네. 크면 선생님이 해야 되겠다. 그 꿈이 계속 바꾼 적이 없고, 근데 이제는 아쉬운 게는 제가 꿈이 이루지를 못했고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그 꿈이 계속 이제 어떻게든 내가 선생님이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한국에 와서요? 네, 와서 공부를 하고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일단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건 언어죠. 네. 일단 언어를 먼저 배워야지 다른 거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언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그 선생님이라 하는 게 이중언어 선생님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방과후? 네. 네, 방과후 선생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일단 학교를 가서 베트남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그리고 그 외에서는 제가 지금 한국어 과외 네. 베트남어 과외도 지금 계속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 의해서 이제 가르치는 언어들이거든요. 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할 수 있는 언어는 한국어하고 베트남어이잖아요. 네. 그게 자랑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저는 너무나 훌륭한 재능이고 감사합니다. 그거를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네.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가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아는 베트남 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달르죠. 달려가서 도움도 되고 말상대도 되어주고 네. 그렇게 일단은 언어 제일 문제예요. 저희 이제 외국인 그렇죠. 사람이라서 예. 언어가 제일 문제니까 언어 관련되는 이제 모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정도면 무조건 달려가서 도와주는. 너무 훌륭한 일을 합니다. 물론 그게 공적으로 어떤 타이틀이 있어서 무슨 자리에 있는 누구누구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고 하지만 그 배우나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 선생님의 역할을 또 그렇게 이웃하고 나누면서 하고 있다라는 건 너무나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조금 더 넓게는 베트남이 아니래도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적응하고 특히 세종이나 이런 지역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들어주고 문제가 혹시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네. 같이 찾아보는 거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선생님이 요런 거는 조금 더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더 좋겠다. 우리끼리도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리고 들어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어떤 거는 개인적인 거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좀 필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걸 느끼신 적은 있으세요? 그거야 있죠. 네, 그런 것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대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네.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어도 도와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언어 같은 것도 음. 제가 아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네, 이렇게 말을 잘해도 뭐 쓰기랑 말하기랑 또 틀리잖아요.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쓰는 부분도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솔직히 저도 배우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많이는 도와드리지를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희 이제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외국 사람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베트남 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도 되게 그럼요.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일이 생기거나 뭐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서비스나 아니면 뭐 센터는 지금 있긴 중간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되게 멀리 있는 사람이나 뭐 그런 가까워 있는 뭐 센터이거나 뭐 도와줄 수 있는 적으로 도와주고 개별적으로 아니면 소모임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그 나름대로 외국인 공동체를 꿔는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또는 외국인으로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좀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어떤 지원 제도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적인 일시적인 거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행정적인 지원이 안정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또 어떤 재산에 대한 문제라든지 법률적인 지위라든지 그리고 좀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는 어떠한 안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뭐 저도 명확하게는 다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상담이라든지 고충을 듣는 정도에서 좀 벗어나서 제도적으로 좀 안정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외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도 생각 많이 해봤죠. 처음부터. 근데 일단은 제가 처음에 한국 올 때는 이제 도움이 어떻게 내가 이런 거 좀 도움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누구한테 이제 말을 해야 되지? 네, 그런 거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처음이니까 한국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랑 뭐 대화를 해야 되는 맞아요. 건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네, 될지도 맞아요. 모르겠고. 그리고 거기서는 솔직히 베트남 분 많은 동네 있고 네. 적은 동네가 있고 네. 어떻게 한 동네인데 뭐 한 명 두 명밖에 없는 동네도 있거든요. 네네. 외국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되게 외롭잖아요. 외롭고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런 때는 이제 한국말이 되게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거 빨리 배워야지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때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문화 센터가 좀 네. 많이 도와주고 계시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모르는 맞아요. 사람 되게 많고 이럴 때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여기서 뭐 전화하면 된다, 뭐 물어보면 된다. 근데 그런 거는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홍보도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쵸. 또 외국인들이 오면 거주를 어디서 하는지에 대한 파악들이 되거든요. 네, 그죠? 그런 행정기관에선 그런 것들이 다 통계로 잡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세종 지역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에 어떤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네. 몇 명이 와서 살고 있다라는 통계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세종시 전체의 그 주민으로서 충분히 세종시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행정적이고 법률적이고 그런 것들을 그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는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을 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네네,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네, 있다는 네, 거죠. 맞아요. 네. 특히 초기에 오신 분들은 네. 언어가 좀
좀 어려우시니까. 네. 그리고 일단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신랑밖에 없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네. 네네. 근데 신랑이 잘해준 신랑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안 다 해주는 개인적인 사람이 사정이 되게 많아요.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 배은하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정착을 잘하고 계시고 삶을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일단은 도움을 개인적으로 줬지만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정기적인 어떤 기관에서의 그 일자리를 통해서 네. 이런 분들이 공식적인 도움이나 지원의 어떤 그런 인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관에서도 고용을 해야 되는 거죠. 고용 문제도 이제 법률적이고 신분에 있어서 신분이라는 거는 뭐 고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뭐 비자 문제가 어떻게 되냐 국적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런 것들이 다 갖추어졌다면 네. 먼저 오신 분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이 더 안정적이고 단기간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이 된다는 건 전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그런 부분은 그런 거 말씀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거 맞지는 요구하셔야 않아서. 돼요. 아, 네. 그리고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인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죠. 네, 맞아요. 이렇게 선생님하고 대화해보지 않는 이상은 선생님 같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힘듦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세종시의 상황도 잘 모르고 근데 이렇게 소통하고 교류하다 보면 이분들이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필요하겠다. 네. 그럼 우리가 의견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그거는 이제 행정기관에는 네. 집행부라든지 의회에 계시는 의원들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네. 이런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개인적으로 나는 괜찮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그건 개인적 차원이지만 네.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전체적인 네. 세종시의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놓고 본다면 그분들이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네. 있는 데는 우리 모든 세종 시민의 관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약간 기분과 이렇게 분위기를 좀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선생님은 네. 혹시 또 두 번째 신청곡 있으면 한번 같이 네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런 노래가 되게 제목이 되게 마음에 왔어요? 드는 제목이에요. 그래요? 네. 네. 노민우의 더 늦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들어보고 네네. 더 늦기 전에 뭘 하고 싶으신지 네네.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한만을 보며 숨차게 달려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하늘 끝까지 뻗은 회색 빌딩 숲 이것이 우리가 원한
또 저기는 작은 별 하나.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저 별마저 외면하고 떠나보내야 하는가? 더 늦기 전에 이 노래 제목처럼 혹시 더 늦기 전에 뭐 좀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떤 것들이요? 네. 예를 들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제가 공부는 너무 늦게 시작했어요. 공부는 20대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20대는 못하고 이제 30대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30대 제가 32살 때쯤 이제 시작하는 공부가 있어요. 그러세요? 네, 제가 사회복지사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일단은. 좋은 거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네. 저한테는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일을 뭐 가볍다는 생각이 안 해요. 저는 가볍다는 생각 안 하고 이 일이 왠지 이름만 들어도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꼭 사회복지사 굉장히 네. 훌륭한 생각을 하시네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면서 가슴이 많이 설레인다라는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네. 배은하 선생님이 이 공부하면서 진짜 좋아하는구나.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공부를 하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힘은 들었지만 재미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공부를 해가면서 배우고 배운 거를 사회에 나와서 활용하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공부가 목적 자체는 아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배은하 선생님이 그 사회복지를 하신다는 거는 개인적인 의미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또 그것이 사회에서 어떻게 서로 이렇게 교류되면서 이렇게 사회에 조그만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 소망도 네.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부는 몇 년 정도 더 남은 거예요? 저희는 거의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훌륭하시네요. 네, 이제 다음 주는 기말고사 보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토론, 네, 과제 네. 막 그런 거 준비하고 내니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2주 네. 동안. 네. 그래서 일단은 기말고사 보고 네. 나서야 이제 마음이 조금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올해 겨울 방학 때는 이제 실습이 들어갈 네, 예정이었거든요. 네, 기관에 가서요. 네, 근데 제가 이번 겨울 방학 때 이제 베트남 친정 여행이 네.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쉽게 내년으로 네, 네. 미뤘거든요. 실습을. 괜찮죠.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음이는 빨리 하고 빨리 사회복지사 돼야지 그 마음이니까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친정 가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데 엄마 아빠 보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네, 맞아요. 베트남은 얼마에 한 번씩 다녀오세요? 저는 원래 한 1년 반 정도, 2년 음. 반 한 번씩 가는데요. 한 번 가면 얼마 네. 정도 머물다 오세요? 제일 오래 걸리면 한 달? 그렇죠. 달. 그 정도는 있어야죠. 예. 네네. 네. 근데 지난 여름방학 때도 갔다 왔거든요. 네. 이번에 되게 많이 왜냐면 몇 년 동안 못 갔을 거 아니에요. 3년 코로나19 만에, 때문에. 네. 네. 여름방학 때는 그때는 3주 있다가 왔거든요. 3년 만에. 네, 너무 기대했던 여행이었고. 그럼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 사회복지사 일이 그거 이제 뭐 자격증이라든가 뭐 그런 거 이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는 뭐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도 준비하는 그렇죠. 네. 다 그런 걸 마무리 해놓고 이제 네네네. 가신다는 얘기네요. 네. 근데 베트남에 이렇게 1년 반에 한 번,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는 더 몇 년 시간이 네. 있었지만 아무리 한국에서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고향이 그립거나 부모님이 맞아요. 그립잖아요. 네. 또 한국 생활을 잘하고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거는 누구한테나 있는 거거든. 한국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삶이. 근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베트남인으로서 아니면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한국 사람 사회에서 네.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힘들다. 이럴 때 너무 외롭다. 혹시 이런 게 네. 있은 적이 있어요? 네, 너무 많아요. 많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다가 또 만약에 눈물을 흘려도 이해해 주셔야 그럼요. 네. 네, 일단은 처음부터는 또 처음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음식 처음에는 매일 이제 먹는 건데 맞지 않으니까 오는 네. 고통스러움이 있었겠네요. 특히 이제 임신할 때
네, 여자들이 이제 임신할 때 가장 엄마가 가장 그리운 때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리고 한국 분들한테도 그렇고 특히 우리 외국 사람한테도 그렇고 네. 멀리 있잖아요. 저는 지금 비행기 5시간 타야 되거든요. 네, 네. 그 거리. 일단 임신할 때는 왜 이렇게 엄마 음식이 먹고 싶은 건지 그리고 특히 제가 그때 아까 말씀대로 한국 음식이 아예 못 먹었어요. 제가 처음에 입덧에 너무 심했고 네. 한국 음식도 못 먹지 베트남 음식이 먹고 싶지 근데 먹고 싶은데 먹지는 못하잖아요. 네. 없으니까 네. 요리해 먹어도 왜 이렇게 그 맛이 안 나는지 그때는 진짜 엄마 너무 그리운 마음이. 네. 네, 네. 그때 그게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다들 그럼요. 많은 네, 여자분들. 네. 그때 저는 이제 진짜 20년 엄마랑 20년 동안 내가 먹어봤던 음식들이 다 우르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싶다, 저것도 먹고 싶다. 네. 너무 소중함이 이제 느껴진 거예요. 네. 그때는 그렇고 또 한 번 더 이제 아플 때. 아픈 적이 있었어요. 네, 아플 때는 이제 엄마가 바로 생각나는 사람 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아플 때가 또 혼자 이제 멀리서 혼자 뭐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도 봐야지, 그렇죠. 일도 해야 되지. 아픈데 옆에 도와준 사람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네. 이제 스스로 아파도 집안일 해야 되는 거고 또 맞아요. 일이 나가야 되는 거고 애들 돌봐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돌봐준 사람 없는 거예요. 네. 특히 아플 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많이 좋아지긴 해요. 근데 네.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아무리 오래 있어도 진정이 가장 그런 마음 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난 겨울 여름방학 때 갔다 왔는데도 또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그럼요. 너무 설렌 거예요. 그럼요. 근데 막 준비하는 과정에도 막 계속 아, 근데 빨리 가고 싶다. 네. 지금 2달밖에 안 남았는데 2달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빨리 일화되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익숙하던 그런 삶의 현장에서 네. 그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큰 네, 도전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떠났지만 또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기는 하잖아요. 그래도 역시 어려움은 있고 특히 한국 분들하고 네. 이웃이 되건 가족이 되건 뭐 가족으로는 남편의 가족들이죠. 주로 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댁이라고 네. 얘기하는 시댁하고의 문화도 같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영역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화가 다르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처음에는 부모님, 시부모님들하고도 이제 언어도 안 됐을 거고 음식 문화도 너무 달랐을 거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텐데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이 부분은 좀 어렵다 하는 것들은 좀 있으세요? 네, 있어요. 일단은 저 시댁에서는 꽤 잘 지내는 편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는 지금이고 옛날에는 처음에 많이 다퉜어요. 진짜. 그렇죠. 신랑하고도 그렇고 예. 저는 시어머니 모시거든요. 저는 시어머니랑 되게 많이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네, 안 좋은 일들 많이 생겼고 네. 일단은 오해도 있었고 네, 뭐 이랬을 오해도 거예요. 있었고, 예. 일단 오해 때문에 이제 일이 점점 그렇죠.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언어가 다 돼서 소통할 수 있는 네, 것도 아니었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옛날 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 뭐 제가 하는 그런 행동, 그런 말투, 뭐 그런 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럼요. 왜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말하지? 뭐 그런 요리를 왜 하지? 막 왜냐면 그분은 잡숴본 적도 없고 네, 맞아요. 알지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요리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제 책이 퍼지면 그런 요리를 배워요. 제가 책을 보면서 우리 시어머니들 그런 부분에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그런 요리를 왜 해? 맛은 있나? 그런데 또 안 좋아하시더라고. 맛있어도 안 좋아. 지금은 좀 어떠세요? 좀 드세요? 좀 아쉬운 게는 우리 시어머니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처음에는 한 5년 정도는 많이 힘들었고 근데 그 후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맞아요. 이제 알아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네, 같이 사니까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게는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데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다. 네. 또 알아주시고 저도 처음에 어머니가 왜 이렇게 까다롭지?
죽지? 막 왜 이렇게 네. 힘들게 하지? 그냥 맨날 오는 거 저는 계속 맨날 그렇죠. 오는 거예요. 이제 나 여기 혼자인데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드는데 어머니가 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서운했고 근데 점점은 이제 어머니 나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이제 모르니까 그러는 그렇죠. 거다. 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서로 이제 이해가면서 예.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알아주는 네. 거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 네. EBS 프로그램 중에서 참 많이 보는 게 외국인 그 며느리하고 한국 시어머니 다문화 예, 있잖아요. 그 맞아요. 시리즈로. 그리고 한국에서 네네. 일 열심히 하는 외국인 아빠를 찾아오는 그 가족들 프로그램 맞아요. 저 엄청 많이 울거든요. 음. 그리고 거기서 보면 한국 시어머니들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네. 결코 그분들이 뭐 좋은 시어머니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서로가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네. 또 연세 드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세계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네. 못했고 며느리 입장 외국인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세계에 와서 적응하는 네.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다름이 있는데 네. 이 다름들이 언어라는 장벽을 통해서 또 쉽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저는 배우나 선생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누구나 겪었을 만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네. 텐데 그거를 지혜롭게 중간에서 도와준 사람도 있을 거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이라든지 네. 또 어떤 가족의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해소되면서 지금의 본인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았어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참 훌륭하시다. 정말 대단하다 하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행복해서 행복해지려고 누군가를 만나는 거고 다른 곳을 가보는 거고 새로운 네. 거를 시도하는 거지 내가 행복하지 않으려면 그런 결정들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 결정들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은 오롯이 혼자의 몫처럼 보이겠지만 네. 그래도 남편이나 가족들이 있었고 부모님이 계셨고 이웃이 있었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 의지가 그 안에서 계속 한번 해결해보고 싶다 여기를 뛰어넘어보고 싶다 내가 여기 있겠다 하는 그런 결정들 순간의 결정들이 네, 맞아요. 계속 있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런 면에서 너무 훌륭하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그 시간들이 토대가 돼서 앞으로의 시간도 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곡 더 우리 배우나 선생님이 듣고 싶은 음악 듣고 우리가 네. 좀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네요. 네, 아주 아유, 즐겁게 너무 얘기가 돼서요. 네네. 네, 저도 좋습니다. 네. 네.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왠지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제목부터 살다가 네. 네네. 살다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살다가 네. 같이 듣겠습니다. 네. 네, SG 워너비의 네, 노래죠. 맞아요. 네. 예, 같이 듣겠습니다. 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너 없는 하늘에 장 없는 감옥 같아서 웃어도 웃는 게 아니래 초라해 보이고 우는 것 같아 보인대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내색조차 할 수 없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울다가
오는 것 같아 보인대 사랑해도 말 못했던 나 내색조차 할 수 없던 나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후련할 때까지 울다가 너 지칠 때 좀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우린 마지못해 웃는 거겠지 우린 마지못해 살아가겠지 내 곁에 있어도 내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아, 배은하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함께 얘기했더니 정말 많은 얘기들이 나오네요. 또 개인적인, 저는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서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 사람만의 고유한 영역이고 고유한 경험이 하나의 소설 같은 인생을 사는 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 아까 사회복지도 공부하시고 이제 1년 남았다 그러고 아이들도 생각보다는 좀 큰 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도 사실은 전 좀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다 얘기 못 나눠서 다음번에 또 모시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앞으로 이 사회복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아까 초기에 얘기했던 다른 이주 가정들하고의 어떤 그런 교류 같은 거를 조금 더 안정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확대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는지 세종시 앞으로도 세종시에서 좀 계속 살 생각을 갖고 네, 계신지. 저 계속 여기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자주 보겠네요. 네, 자주 만났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고 나서는 일단 제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저랑 같은 외국 분들이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가장 원하는 들어가고 싶은 거는 기관 다문화센터 지금 우리 세종시 가족센터에 네. 거기서 이제 근무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네. 거기서 있어야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일단 제가 가장 근무하고 싶은 기관. 네. 네, 맞아요. 가족센터. 지금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여기저기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국민으로만으로는 네. 사회를 유지하거나 경제 활동을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영국이라든지 뭐 캐나다 이런 데는 워낙 이주민들이 좀 네. 많은 곳이고 제가 런던이나 맨체스터에 갔을 때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그리고 학교에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학생들의 그 구성이 다 달라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중동에서 온 친구, 네.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 종교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빠져야 되는데 네. 그게 공적으로 결석으로 처리가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그 뭐 커리 마일이라든지 영국 런던 맨체스터 같은 경우서 1마일 정도가 커리 중심으로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레스토랑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각자 자기네 나라 음식을 먹으러 갈 수 네. 있는 식당가가 쫙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시아 마켓 같은 것도 크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먹고 우리 일상에서의 삶이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조금 더 확대하면 문화예술적인 네. 삶도 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배우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보통 겪었지만 아이들은 좀 어때요? 아이들은 조금 덜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여기 적응을 하나요? 우리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적응하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잘 커졌어요. 어. 지금 우리 큰애가 지금 중1. 아 중1이에요. 네, 그리고 막내는 4학년. 아 그래요? 네, 지금 거의 다 컸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다 컸죠. 네, 지금 중2 병이 좀 조금씩 오고 있어요. 네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까칠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까칠한 아이는 좀 부드러워지겠다. 네, 좀 부드러워져야 되고 좀 살살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거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배웠어요. 저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저는 네. 너무 일찍 엄마를 처음 하니까 다들. 네, 처음이기도 하고 너무 어린 나이로 네, 엄마가 그렇네요.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걱정 많이 했죠. 저도 그게 딸이잖아요. 또 딸이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많이 이제 물어보고 네. 이제 다행히 우리 제 근처에서 도와준 사람 되게 많아요. 네, 네. 한국 분들은 그런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물어보면 다 친절하게 네, 알려주시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배우나 선생님 얘기한 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네. 좀 표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 애가 학교에서 이런 힘듦이 네, 있다. 네. 나는 내가 학부모로서 이런 게 어렵더라. 이러면 꼭 그중에는 네. 얘기를 하거나 서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좀 나눔을 갖는다는 네. 거, 또 같은 외국인 학부모들하고도 얘기를 나누는 거 네.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네. 계속적으로 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봤다가 어쨌든 간에 14년 동안 세종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분은 굉장히 드문 외국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상징성도 있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여기서 정말 세종시가 이 행정 수도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담당할 곳이긴 하지만 여기가 의외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함께 우리랑 잘 살 수 있는 곳으로도 저는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종시에 사시면서 이렇게 방송국 활동을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이 감사합니다. 세종 FM 방송국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서 내가 저분이 외국인일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을 정도로 한국말을 잘하시는 거를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앞으로 방송 활동도 계속적으로 하실 예정인죠. 네. 네, 저 당연하죠. 아, 네.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음. 말하는 게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고민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맞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야 되는 성격이고요. 그리고 제가 잘 들어주는 성격이에요. 네. 사람들 이제 이야기 잘 들어주는 성격이고 그 일을 제가 놓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좋습니다. 저는 저한테는 기회를 주시면 계속 함께 하고 아, 싶은 거거든요. 예, 아주 훌륭하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생각보다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들이 덩어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자세하고 더 속마음을 듣고 싶은 부분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나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을 갖고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신다면 네. 다시 한번 문제원의 광장에 나오셔서 이렇게 그 세종시에 살아가는 그 외국인이지만 우리 주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마음이나 느낌이나 뭐 어떠셨어요? 네, 저 일단은 초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이 많이 했거든요. 네. 오는 길에 내내 계속 걱정했어요.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셨어요? 걱정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진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초대해 주시면
언제나 네 어, 언제나 네 너무 함께 고맙습니다.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맙다는 말이 되게 전하고 싶고요. 이제 한국 분들 모든 모든 분 알던 네. 모르던 네. 이름을 네. 저한테 이제 너무 많은 도움이 주시고 많은 격려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이 전하고 싶고요. 제가 아는 뭐 외국 분들도 제가 베트남 사람이지만 이제 중국 언니들도 많이 아는 네, 언니들 네. 많이 있거든요. 그 언니도 되게 많이 도움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네 고맙다는 말이 전하고 싶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계시는데요. 우리 삶은 결국은 혼자가 아니라 다른 네. 사람들의 도움과 또 응원과 또 때로는 아픈 그 비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온가족 수다방 다정다감을 진행하고 있는 세종 FM 방송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세종 가족센터에서 방과후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배은하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네. 기회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로가 모인 갤럭시 울려 퍼즐이 궁금해 시대와 함께 노래해 생각하지 말고 따라 불러 여러분 오늘 문제원의 광장에서 어떠셨어요? 배은하 선생님과 함께 세종에서 여러 형태의 가정들이 저희가 모여서 살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선생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세종의 주민으로서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즐겁고 좀 정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문제원의 광장에서 여기까지 마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